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단합하고 단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곳 LA 등 남가주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고국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뭉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물론 뭐 많이 살고 있지만 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번에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뭐 이번 그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찾아보시고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맹위를 떨쳤던 키예프 공국의 후예들입니다. 이 키예프 공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하나가 됐던 것이 키예프 공국인데, 우크라이나가 이후에 18세기 오스트리아 러시아 제국에 분할 점령되고 그 전에도 뭐 많은 우여곡절을 겪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400여 년 전부터 서쪽, 서방과 동쪽 러시아로 나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복잡한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도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그런 심경을 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번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전 세계에서 각자 열심히 조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또 SNS에서 방송에서 이 조국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동부와 중서부 등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서부 같은 경우는 동부나 중서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만 네. 이곳에서도 뭐 LA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웨스트우드라든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에 조국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고요. 한국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뭐 거리에 나가서 시위했다는 소식까지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SNS상으로 활발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여론을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도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만 이곳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보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숫자가 좀 적긴 합니다만 남가주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남가주 중에서도 LA만 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웨스트우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웨스트우드에는 연방청사가 있죠. 페더럴 빌딩이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피켓을 들고 열정적인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주말마다 또 주중에도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플래카드 보면 다양한데 대부분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LA의 우크라이나인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조국을 응원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번 시위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슬픔의 감정도 역시 강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해외 시위 특징, 이건 뭐 LA를 비롯해서 해외 시위 특징은 어떤 슬픔, 눈물,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웨스트우드에서 벌어진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로 나온 우크라이나인들, 젊은 남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많은데요. 대부분은 침통하고 좀 슬픔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위라고 해도 시위 현장에서는 뭐 웃기도 하고 또 즐길 수도 있는 게 시위인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는 굉장히 진지하고 침통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 울지 않고 시위하려고 노력하지만 눈물이 잘 참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눈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눈물 시위가 또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번 시위 현장에서 보여주는 눈물의 의미 무엇일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해서 눈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예. 그래서 부당한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신은 현재 해외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좀 무기력한 감정. 그런 것도 눈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이곳 LA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 대부분이 젊습니다. 시위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부모 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지금 뭐 러시아가 많이 폭격도 쏘고 폭격 공격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소식들이 나왔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 그래서 크게 보면 조국에 대한 걱정, 작게 보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 등이 결국 눈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국 사랑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인데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실 뭐 애국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운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 참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한국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 정말 그 말이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이 강대국들에게 휘둘린 그런 시절이 많이 겪었고 또 한때 소련의 일원이었던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거기가 거기 아니냐 그런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고 할 때도 아니 두 나라가 뿌리가 같을 텐데 왜 저럴까 뭐 이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싸운다고 할 때 이렇게까지 강한 저항 의식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60년대 소련을 이끌었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세계적인 대문호죠. 토스토예프스키, 고골리, 푸시킨 등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 소련이나 러시아에서도 고위직 또는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뭐 설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병합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일 뿐이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러시아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의식이 확고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을 잘 모르는 세계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구나. 독립된 나라구나 이런 의식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당수 우크라이나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로 귀국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합류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들어가서 총칼을 들고 이 러시아군과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조국을 침공한 러시아와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을 택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크게 감동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일깨워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결정해서 전쟁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러시아인들이 다 그런 결정에 동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이 러시아의 거의 50여 개에 가까운 많은 도시들에서 그 러시아인들이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1,400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요. 러시아 전체로 해서는 3,000명 이상이 지금 체포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러시아인들도 곳곳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이 벨리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전쟁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스튜디오 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튜디오 시티의 그 벤츄라 블루보드와 로럴 캐년 블루보드 이 만나는 곳, 이 체이스 뱅크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예.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 시티에 러시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거 그 LA 다운타운 옆에 코리안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듯이 스튜디오 시티에는 러시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커뮤니티에서도 이번에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한다. 이런 시위를 했고요. 그래서 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해외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결국 그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인류 최악의 잔인한 이벤트가 전쟁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또 이곳 LA에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의 이 같은 시위가 해외에서 많은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전력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강대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던 보로드미르 월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망명처 제공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직접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모습, 군복을 입고 군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연일 SNS의 영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월런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수호에 나서는 이런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국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현직 대통령이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으로 귀국해서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성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우크라이나인들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렇게 세계 여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으로 세계 여론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고조됐을 때 계속 경고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외교적인 압박에 그쳤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한 직후에도 경제 제재만 하면서 무력 지원 등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젤런스키 대통령이 미국 망명을 거부하고 키예프에 남아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또 고국인 우크라이나로 귀국해서 총을 들고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그 무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있고요.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동유럽도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하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고국을 향한 일반인들의 의지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뭉쳤을 때 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걸 이번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뭐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가도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이나 내 사회나 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말고 그 전에 분쟁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이 일어나자 대통령이 가장 먼저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프간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도 지원을 약속했다가 결국 지원을 거뒀고요. 대통령부터 달아나는 나라에 뭘 지원하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죠. 대통령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고 이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나서서 하나가 돼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화염병을 들고 또 총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이 러시아군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도 감동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싸우면 결국 그 모습에 감동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도 나서서 도와주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무력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역시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하나된 이런 그 모습이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 세계에서 큰 울림을 주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이 모아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원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예전의 전쟁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의 단합된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총칼로 위협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